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당황, 무서움, 억울함,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주눅든 마음. 그게 바로 누군가의 화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심리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그 화가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습관적인 공격이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수단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고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말, 즉 상황에 맞는 말로 받아치는 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회사에서 상사가 이유도 묻지 않고 도대체 왜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소리쳤을 때,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옆 사람이 갑자기 줄도 안 서고 뻔뻔하네 라고 날선 말을 던졌을 때, 심지어 가족에게 당신은 왜 항상 제멋대로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말문이 막히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당하고만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 나는 기죽은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는 공격적인 언성이 아니라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 상대가 감정적으로 화를 낼 때 나의 평정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말할 수 있는 한마디. 둘, 상대가 부당하게 비난할 때 상대의 공격을 멈추게 만드는 반사적 언어의 기술. 셋,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도 명확히 전달하는 자기 보호의 말. 이 세 가지 말을 익혀두면 앞으로 누군가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얼어붙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오재선 씨는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카트를 잠시 막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순간 목소리를 높이며 앞 좀 보고 다녀요 라고 화를 냈고 오재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머리를 조아리듯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했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례했나?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앞으로 꼭 해야 할 말들을 하나씩 익혀보세요. 다음으로는 상대가 갑작스럽게 화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눅들지 않고 첫 번째로 꺼낼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상대가 이유 없이 언성을 높이며 다짜고짜 화를 낼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꺼내야 할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의 경계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말에는 감정적 대결도 없고 반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당신이 지금 쓰는 말투는 상대에게 위협이 됩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회의 중 이게 기획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라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작게 죄송합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투로 말씀하시면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말은 상대가 무례하게 감정을 폭발시켰다는 것을 차분히 짚어주며 자신의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투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목소리를 낮추고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하면 상대는 그 순간 자신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화로 맞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투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존재를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실제 한 심리 상담 사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경계를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강지호 씨는 매번 모임에서 자신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지인이 늘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말에 끼어들고 때로는 비꼬듯 말하며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강지호 씨를 대했지요. 예전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결국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저에게는 비난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투가 반복되면 제가 대화에 더는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지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후로는 함부로 말을 던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침묵이 늘 미덕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나를 지키는 한마디가 곧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상대가 부당하게 비난을 하며 나의 책임으로 몰아가려 할 때 그 공격을 멈추게 만드는 대응의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꺼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기준 삼아 대화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매우 효과적인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사람은 논리나 사실보다 기세로 상대를 꺾으려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야. 다 너 때문이잖아. 그건 처음부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럴 때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면 상대는 내가 옳다는 착각을 강화하며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그 관계 안에서 항상 죄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라는 말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어내겠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 말을 한 뒤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덧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이 보고서가 늦어진 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초기 일정이 미뤄졌던 이유는 상무님 회의 결과가 이틀 늦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더 이상 분위기로 여러분을 압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정당성을 침착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은 볼륨이 아니라 기준에 있습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상대를 흔듭니다. 하지만 사실과 명확함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무장해제시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수연 씨는 가족 모임 때마다 형부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넌 아직도 직장이 그 모양이냐? 내 나이에 아직 그것밖에 못 벌어? 그럴 때마다 정수연 씨는 속으로 억울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쌓여만 갔고 결국 어느 날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부 말씀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선택한 경로이고 그 안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형부의 기준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형부는 이후로 더 이상 정수연 씨를 평가하려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겐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사실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존중의 말투를 유지하세요. 그 말투가 여러분을 지키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상황. 상대가 말로 무례하게 선을 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명확히 거절하고 경계를 세우는 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 상대가 선을 넘는 말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모욕하거나 깔보는 태도를 보일 때 그때 꺼내야 할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말은 공격적인 표현도 아니고 논리 싸움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경계를 분명하게 알리는 가장 단단한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히 친한 사이, 가족, 오래된 동료일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착각으로 선을 넘는 말을 습관처럼 던지곤 합니다. 그 얼굴로 연애는 하겠냐? 그 나이에 그 정도밖에 못 벌어? 너는 왜 항상 예민하게 구냐? 이런 말들은 웃으며 넘겨야 하는 농담이 아니라 인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맞서 싸우면 오히려 여러분만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럴 때 차분히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식의 표현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감정을 명확히 전하고 그 말을 다시 반복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말은 대단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한 상담 사례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김도영 씨는 명절이면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말에 늘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는 애를 그렇게밖에 못 키우냐? 네 친정은 원래 그런 식이냐? 넌 음식하는 것도 남보다 느리다. 처음엔 그저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두통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김도영 씨는 조용히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대가 불편하다는 말을 듣기 전까진 그 말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특히 선을 넘는 말을 장난이야, 그냥 농담이잖아 라고 포장하는 사람일수록 더 단호하고 명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심리적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말을 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대응 문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훈련으로 이 말들이 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께 세 가지 상황별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세 문장은 단순하지만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경계와 감정을 명확히 드러내는 매우 강력한 대응 문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을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꺼내 쓸 수 있을까요? 또 그 말을 꺼낼 용기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말의 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날카롭게 내뱉으면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연습할 땐 혼잣말로라도 거울을 보며 말의 톤을 낮춰보세요. 목소리를 너무 높이지 말고 가슴 깊은 곳에서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말의 내용만큼 말의 분위기가 상대에게는 더 크게 들립니다. 둘째, 말을 미리 문장화해두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막상 상황이 닥치면 할 말을 잊거나 입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겪는 상황을 미리 떠올려 이럴 땐 이 말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늘 말을 끊는 상사가 있다면 그런 상황을 떠올리며 제가 말 마무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런 준비는 실전에서 말을 꺼내는 힘이 되어줍니다. 셋째, 지나간 상황을 복귀하며 그때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 걸기 연습을 해보세요. 예전에 침묵으로 넘겼던 순간, 억울했지만 말 못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땐 이렇게 말했으면 조금 덜 아팠겠다 하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말로 꺼내보는 겁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다음 상황에서 입이 굳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며 여러분이 준비한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내 말의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가 반성하거나 즉시 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말로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의 말은 어떤 싸움을 끝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런 말을 내뱉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중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됩니다. 고전 중용에서는 말을 신중히 하라.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도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말은 우리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울이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저 공격을 막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말. 그런 말을 하루에 한 줄씩만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갈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함께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마음에 잘 담기셨나요? 세상에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말의 칼끝을 날려 상대를 움츠리게 만드는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말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화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유도하는 굉장히 단단한 경계입니다. 둘째, 비난하고 몰아가는 사람 앞에서 그 말씀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잘못을 감정으로 뒤집지 않고 사실을 기준으로 되돌려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선을 넘는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나의 존재와 감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 세 문장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고 말대꾸는 무례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존중은 말하지 않아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문장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산다면 그 누구의 화에도 불편한 말에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말이 아닌 태도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앞으론 그렇게 말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말의 습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 하나 건넬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가 그 댓글을 읽고 또 하나의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방송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말로 품위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